안녕하십니까. 배명고등학교 박종필입니다. 체육계열 진학 정시 설명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기 종목, 두 번째 연습 방법, 세 번째 컨디셔닝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기 종목입니다. 실기 종목들 중에서 여러 종목 중에 비중이 높은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달리기 종목에서 10m, 15m, 20m, 25m 등등 여러 달리기 종목이 있고요. 이 중에서 10m 달리기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점프입니다. 점프는 제자리 멀리뛰기와 서전트 점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던지기 종목입니다. 던지기 종목에는 메디신볼 던지기, 다음 핸드볼 던지기, 농구공 던지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메디신볼 던지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다음 기타 종목에서는 대표적으로 실업, 윗몸 일으키기가 있는데요. 이 윗몸 일으키기가 많은 대학들에서 실기 종목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연성, 배근력, 사이드 스텝, 전공 종목이 있습니다. 유연성, 사이드 스텝, 배근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전공 종목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을 가, 나, 다군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리기 종목과 점프 종목이 빠지는 대학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달리기와 점프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공 종목, 자,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를 보시면 제자리 멀리뛰기와 턱걸이, 핸드볼공 던지기, 100m 달리기, 그리고 전공 택1, 축구, 농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전공 택1이라는 것은 축구, 농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기 종목이나 육상 종목 그런 것들을 실기에서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군이 아니라 나군, 다군 대학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전공 종목을 채택해서 실기고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전공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실기 반영 비율입니다. 이 실기 반영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가 높고 실기에 자신이 없다면 서울대, 그리고 인하대, 서울시립대 이런 학교들처럼 실기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전략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기 반영 비율이 몇 %인지, 그리고 실기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자신 있는 종목이 뭔지 확인하시고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가군에 위치한 학교들의 작은 팁들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국대학교의 실기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배근력, 좌정굴, 제자리 멀리뛰기, 중량 내고 달리기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배근력에는 이 실기장에서 이 허리 뒤에 한 30도 정도 되는 이 각도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여 거기에 학생들이 딱 맞추어서 배근력을 당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도 연습을 할 때 이 30도 각도를 유지한 채로 배근력을 당기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실기고사 진행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4시간 30분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자, 내가 앞조에 위치하게 된다면 1시간 반 정도의 실기고사를 끝낼 수 있지만 뒷조에 위치하게 된다면 4시간 반 정도까지 실기고사가 길어진다는 점 학생들 실기고사를 볼 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체대입니다. 네, 한체대는 학생들이 10m 왕복 달리기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범하고 오는데요. 이 체육관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기를 하기 전에 신발을 잘 닦고 나서
달리기를 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삼육대학교입니다. 이 삼육대학교 밑에 이렇게 빨간색 물결 표시가 보이시죠? 이 학교는 만점 기준이 낮은 학교입니다. 이 수도권 대학들 중에서도 제자리 멀리뛰기와 좌정물, 사이드 스텝, 그리고 서전트 점프 이 4가지 종목이 만점 기준이 굉장히 낮은 학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나군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이렇게 건국대학교부터 한양대학교까지 쭉 있는데요. 이 실기 종목들과 실기 반영 비율을 잘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대학들을 지원하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군입니다. 이 다군에 위치한 대학들은 가군, 나군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기 반영 비율입니다. 이 실기 반영 비율이 가군과 나군에 위치한 대학들보다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조금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반영 비율들을 잘 확인하시고 대학에 지원한다면 훨씬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 이 밑에 빨간색 물결 보이시죠?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0m 왕복 달리기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만점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조금 부족한 학생이라면 인하대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실기 반영 비율과 실기 종목 만점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여 대학에 지원한다면 훨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실기 종목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배열해놨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기 종목들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 자신이 지원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변경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실기 종목별 비중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 나, 다군 순으로 실기 종목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시덥, 메디신볼, 유연성, 서전트, 배근력, 핸들보공 던지기 이 순서대로 실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기 연습 방법입니다. 실기 연습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칭, 러닝, 코어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보았고요. 자, 스트레칭을 보시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그리고 부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에게 운동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트레칭을 할 때는 모든 관절과 근육들을 이완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고관절 근육과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과 고관절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으면 하체에 관련된 운동을 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과 아킬레스건은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러닝입니다. 러닝은 크게 중장거리 러닝과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 이 2가지로 한번 나눠 보았는데요. 중장거리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러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러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리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 학교에서는 배구 코트가 있습니다. 배구 코트 양쪽 모서리에 4개의 모서리에 이렇게 콘을 설치해두고 그 콘 밖으로 한 63바퀴 정도를 뛰면 거의 한 4km 정도를 러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주 2회 정도는 4km씩 학생들을 꼭 러닝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 인터벌 트레이닝은 굉장히 고강도로 하되 시간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은 주 2회 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코트를 기준으로 5바퀴를 1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총 5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5바퀴 1분 5세트가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 굉장히 힘든 고강도 트레이닝을 주 2회 정도는 실시해줘야 학생들의 체력도 향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코어입니다. 이 코어 운동은 이 신체 중심 근력 강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서 플랭크나 사이드 플랭크, 그리고 백 브릿지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지만,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서 응용 동작, 그리고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시면서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 코어 운동을 한다면 지금 척추뼈가 받는 이 하중들을 이 코어 근육이 잡아주면서 허리 부상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은 대부분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그 시간에 떨어진 골반과 허리,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다음은 근력과 근지구력 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웨이트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 그리고 도구를 활용한 운동법 세 가지로 나눠 보았고요. 자, 먼저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순간적인 폭발력을 기르기 위해서 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별로 5세트 정도 실시하고요. 무게는 높아지면 횟수는 낮아지게, 첫 세트를 15개, 10kg 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다음 세트에서는 20kg 12개, 그 다음 세트는 30kg 10개, 이렇게 무게는 높아지면 반대로 개수는 낮아지는, 이렇게 세트를 구성하여 5세트 정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실시하냐? 자, 실기 종목들에서는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필수로 진행을 해 주어야 되고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주 3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근육이 받는 그 부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육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근육의 피로도도 높아진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고 주 3회 정도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서킷 트레이닝입니다. 이 서킷 트레이닝은 순환 운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운동을 했을 때 다른 운동에 비해 운동 효과가 무려 3배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서킷 트레이닝, 유산소와 무산소를 결합한 서킷 트레이닝을 주 3회, 많게는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서킷 트레이닝은 시간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냐? 8가지 정도의 종목을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잘 섞어서 배치를 합니다. 이 배치를 하여 30초를 운동활동, 30초를 휴식, 이렇게 해서 한 학생이 8가지 종목들을 다 완료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1세트로 정합니다. 이 정한 세트를 총 5세트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5세트를 진행하는데 이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은 약 3분에서 5분 정도로 설정을 하여서 저희 학생들을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킷 종목 중에서 무산소성 운동이 들어간다면 그 무산소성 운동의 무게는 원RM의 50% 정도만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 다음은 도구 운동법입니다. 도구 운동법은 체력과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텝박스, 허들, 사다리, 여러가지 도구들을 통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학생들이 러닝과 웨이트를 많이 해보았지만 이렇게 도구들을 가지고 훈련하는 경험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해보는 운동에 대해서 집중력이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에 도구 훈련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도구를 활용해서 운동을 할 때는 실기 종목과 비슷한 자세에서 이 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자리 멀리뛰기 도약 자세를 유지한 채로 근력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 자세에서 순간적인 폭발력, 순발력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가지 도구들을 이용하여 훈련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실기 능력 향상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 체력 운동과 근력, 근지구력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학생들의 실기보석 기간은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가는데 이 3개월 동안 학생들의 체력이 부족하다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생들이 실기장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반드시 다져놔야 되고요. 또 공부 그리고 운동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도 학생들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 방법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실기 종목별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에서는 자세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프를 하는 타이밍, 팔치기, 그리고 하체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 발사각입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공중 동작입니다. 공중 동작에서는 무릎을 빨리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착지에서는 다리를 쭉 뻗으면서 착지하는 것과 머리를 숙이면서 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향상시키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관절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여기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기 연습을 시켜봤을 때 아킬레스건과 고관절의 유연성이 부족해서 도약 자세 자체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관절과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 유연성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네, 다음은 스쿼트입니다. 이 스쿼트는 근육을 파워에서 스피드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중량에서 동작을 빠르게, 제자리 멀리뛰기 동작과 비슷한 동작을 빠르게 순발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스피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정경골근입니다. 자, 이 정경골근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근육이 발달되면 운동 능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골절 부상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피로골절 부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왕복 달리기입니다. 이 왕복 달리기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스타트, 그리고 턴, 그리고 피니쉬, 이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자, 먼저 스타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삐 하는 소리와 동시에 팔과 다리를 빠르게 쳐주면서 대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턴 동작에서는 잔발 스텝과 낮은 자세, 그리고 턴을 할 때 다리를 짚는 축, 그리고 시선,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피니쉬입니다. 다음 피니쉬는 학생들이 이렇게 10m 달리기나 왕복 달리기 이렇게 연습을 하면 피니쉬 라인 지점에서 한두 발 정도 전에 미리 멈춰 버립니다. 속도를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왕복 달리기는 0. 몇 초 사이에서 점수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0.1초라도 당기기 위해서 끝까지 피니쉬 라인이 지나서라도 끝까지 뛰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한번 써놨고요. 자, 왕복 달리기 기록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육상 운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체의 힘은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관절 유연성과 고관절 스트레칭, 고관절 근력 강화 훈련을 저는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뒤꿈치입니다. 이 뒤꿈치를 제가 왜 써놨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러닝 운동에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뒤꿈치를 들고 러닝을 하라고 합니다. 뒤꿈치를 들고 러닝을 하게 되면 비복근 강화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뒤꿈치를 들고 러닝을 시킵니다. 자, 다음은 밴드 운동과 경쟁 요소입니다. 자, 밴드 운동이 어떤 거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고관절 근육과 그리고 저항을 이용한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 맨몸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탄성이 있는 밴드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 밴드를 풀었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이 가벼움을 꾸준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탄성밴드 운동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쉿업입니다. 쉿업에서 중요한 점은 깍지가 풀리지 않는 것과 그리고 이 발목의 힘을 이용해서 몸을 당겨오는 것, 그리고 배를 말아서 올라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쉿업 훈련 방법 중에서는 맨몸으로 시작해서 도구를 이용한 훈련, 그리고 도구에서 중량을 이용한 훈련, 이 세 단계를 꼭 지키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윗몸 일으키기가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기본 윗몸 일으키기에서 그 다음에 메디신볼을 이용한다거나 농구공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엔 이제 중량, 모래주머니를 메고 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쉿업이 이 복근 근육을 주 근육으로 사용하지만 이 복근 근육에 힘이 닿았을 때는 이 주변 근육들을 이용해서 끝까지 당길 수 있어야지 쉿업 기록이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근 근육뿐만 아니라 이 주변 근육들까지 이렇게 훈련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던지기 종목입니다. 던지기 종목도 크게 준비 동작과 던지기 그리고 피니시 동작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준비 동작에서는 공을 잡는 그립, 그리고 다리의 간격,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다음 던지기 동작입니다. 던지기 동작은 릴리즈 타이밍과 팔의 각도, 밸런스, 발사각, 팔꿈치, 다리 굽힘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던지기 기록 향상을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의 각도라든지 다리 굽힘 정도라든지 던지는 각도라든지 타이밍 이런 것들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설정해야 기록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던지기 동목이 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던지기 동작에서도 등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풀업, 턱걸이를 통해서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풀오버 동작이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작을 통해서 등 근육과 가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다음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크게 최전굴과 저전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유연성에서 중요한 점은 허리를 곧게 펴고 미는 것과 그리고 쇄골을 좁혀서 어깨를 쭉 뽑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배근력입니다. 자, 배근력은 두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준비 동작과 당기기 동작인데요. 자, 준비 동작에서는 그립을 끝까지 꽉 집어 넣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척추를 이렇게 곧게 세우고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그리고 하체 근육을 이용해서 쭉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시선입니다. 시선을 45도 정도 위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당겨 주셔야지 내 힘이 위쪽으로 전달되면서 배근력에 있는 추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과 척추, 시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당기기 동작에서는 순간적인 파워를 이용하셔서 골반을 안으로 밀어넣는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팔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팔과 내 상체는 고정을 하고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 넣어 주시는 이 동작을 해야지 좀 더 기록이 높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근파워를 늘렸다면 이 근파워를 빠른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순간적인 파워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컨디셔닝입니다. 네, 컨디셔닝은 운동 활동에서 기술 향상을 위해 영양 섭취, 휴식, 수면, 운동 일정 등을 관리하면서 체력을 조절하는 기술을 바로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자, 크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영양 섭취를 보시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소고기, 생선, 단백질 섭취를 저는 필수로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휴식입니다. 근육들을 썼을 때는 근육들이 회복할 수 있는 리커버리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근육의 과부하가 생기고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수면입니다. 저는 수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수면도 휴식이 아닌 바로 운동 루틴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죠. 나달, 페더러, 그리고 우사인 볼트, 이 선수들은 하루에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수면을 합니다. 그만큼 수면이 굉장히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험 전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험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저기 보시면 먼저 D-Day 6일 전에는 50% 강도, 저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5일 전에는 중강도, 한 70% 정도 강도로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일 정도 전에는 100% 고강도 훈련을 진행하면 굉장히 좋고, 자, 3일 전에는 하루 정도 휴식을 반드시 취해주는 것이 굉장히 운동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일 전에는 다시 2단계 중강도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몸을 올려주고, 다음 시험 하루 전에는 1단계 50% 정도의 강도로 학생들의 몸을 회복하면서 조금 컨디션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시험 날에는 보시는 것처럼 100%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디션 관리에서 4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장난치지 않기. 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상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장난을 치지 않도록 당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 후에는 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지금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런 날씨에서 땀이 젖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게 된다면 감기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운동 후에 환복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체온 관리. 운동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겉옷을 입고 귀가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단 관리입니다. 식단 관리는 시험 전에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난다던가, 그리고 인스턴트를 많이 섭취해서 몸이 무거워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전이나 아니면 휴식할 때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을 조금 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 종목부터 그리고 컨디셔닝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실기 운동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